한국에 봐라.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구조로 집을 짓는지를 봐야지 그게 정말 좋은 주택인 거다. 그러면서 결국 RC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럼 일본의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떤 구조를 그럼 결국은 백년주택이라는 게 우리 욕심이지 않을까. 가오파의 힐링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영상 많이 안 보셨군요. 아까 1편 영상 찍는 거 보셨잖아요. 벌써 울고 계세요. 너무 감동적이라서. 감동적. 올라에 지금 메인 멤버들이 여기 임원들이 모이셨는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올라 서비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가 2편 영상은 조금 자유롭게 이 멤버들께서 각자 소중한 경험을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커리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카메라에 출연합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울면서 지금 출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CTO님,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 조금 이렇게 설계도 하시고 건축 관련된 일을 직접 경험을 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일본 이러면 제일 궁금한 게 지진의 나라. 그죠? 그리고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도 아파트가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방에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네. 경험하신 바로는 일본의 단독주택들이 어떤 골조로 주로 많이 짓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도 많고 또 이제 법적으로 한 30년이 지난 주택부터는 다시 허물고 새로 짓는다라는 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원 주택들을 이제 단독 주택을 많이 지어서 사는 게 어떤 샐러리맨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생 계획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근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랑 다르지 않게 그런 아파트나 이런 것들도 뭐 똑같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일반인들이 단독주택을 지어서 사는 비율이 많고 또 이제 대부분은 그 목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죠. 경량 목구조? 아니요, 경량 목구조라기보다 그 중목구조? 예. 아, 일본은 중목구조를 또 많이 짓고 있군요.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그런 평개념 같은 것도 결국에 그런 중목구조에서 나온 그 스케일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이랑 좀 비슷하게 한국도 20년 이상 되면은 뭐 빌라든 아파트든 뭐 이제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30년 넘어가면 그냥 확 부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제 영상에서도 이제 100년 주택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데 일본은 30년 정도 건축 연한을 보고 있나 보네요.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본의 그런 대지진들이 보통 그 정도 주기로 일어나면서 그 전에 이제 좀 구조적으로나 뭐 이런 부족했던 주택들이 많이 파괴가 되면서 법도 바뀌고 이제 그 시점에 맞춰서 주택들도 많이 새로 짓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중목구조로 집을 지으면 그거야말로 한 최소한 50년 이상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30년 만에 중목구조들도 막 부수고 새로 짓고 뭐 그런가요? 일본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인구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좋은 재료를 들여서 집을 지었던 간에 이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집이 뭐 팔릴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지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뭐 팔렸을 때 거기에 살려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에 허물게 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약간 건축 쪽에서 문화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그런 또 성능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런 인구 감소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인구 감소와 도시 재생 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결국은 백년주택이라는 게 우리 욕심이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20년 3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거기 안 살고 싶을 텐데 우리가 굳이 백년주택을 튼튼하게 지어서 그네들한테 꼭 물려주겠다라는 그게 우리 욕심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100년 주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이 집이
뭐 잔하자가 없다기보다는 네네. 10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튼튼한 주택이다라는 이미지가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실제로 얼마만큼 사용을 하게 될 것이냐, 네. 그리고 그 사는 과정 안에서 얼마나 그 하자가 없이 뭐 누수라든지 이런 문제들 없이 이것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를 더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상상도 되지 않는 긴 그런 스팬에 어떤 미래까지 버틸 수 있는 집이라는 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에서 나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더 선호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본 되게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네. 골조를 어쨌든 중목 구조를 많이 짓는다.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 네. 제가 한국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 하시냐면 경량 목구조나 이런 목구조 같은 것들은 돈 없는 사람들이 가성비 주택으로 짓는 거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들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한국에 봐라.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골조로 집을 짓는지를 봐야지 그게 정말 좋은 주택인 거다. 그러면서 결국 RC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일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골조를 일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뭐 철근 콘크리트조를 선택을 한다거나. 그래요? 네, 그럼 지진이 있는데도? 예. 그럼요. 철근 콘크리트가 어떤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설계가 된다면 더 튼튼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가장 큰 거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목구조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크고,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어떤 시공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도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현장에서 지어지면서 이게 내 생각과 달라 라고 했을 때 콘크리트는 그거를 깨 부수고 다시 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죠. 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쓱싹쓱싹 잘라가지고 하는데 좀 더 그런 유연함이 있다. 이런 장단점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적인 부분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철근 콘크리트를 선택하는 것도 일본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라는 부분. 근데 또 목구조를 그렇게 뭐 싸게 짓기 위해서라고만 해서 선택하지 않는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겠죠. 설계의 유연함, 수정의 유연함 같은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목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만나보니까 시공비가 차이가 크게 안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뭔가 중목 구조를 하는데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약간 중목 구조랑 철근 콘크리트 약간 기호 차이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는 그리고 조금 싸게 질 거면은 경량 아니면은 샌드위치 패널. 맞습니다. 그 패널로 하는 게 이제 안에 골조비를 줄이려고 그래갖고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싸게 짓는 건 것 같고, 경량목 구조도 어찌 보면 조금 싸게 질 수는 있지만 이제 그거는 목수님들의 약간 능력에 따라서, 시공 능력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조금 꺼려하지 않나? 약간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약간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만나보니까. 제가 우리 쿠님 네, 전에 그 시공 감독? 이런 쪽의 일을 좀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이제 장교로 복무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국방시설본부라고 하는 이제 전군의 군 공사들을 다 관리 감독하는 그 직할 부대가 있어요. 거기서 저는 이제 광급공사의 공사 감독관 역할을 한 3년 정도 수행을 했었고요. 군대 내에서도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누군가는 또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제 광급공사 감독을 좀 하면서 이제 시공을 하면서 겪는 어떤 그런 페인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나 몸으로 좀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는 이제 도면을 이제 아무래도 광급공사다 보니까 사실 도면의 퀄리티나 들어가 있는 내용들 수준이 좀 더 디테일하거든요. 광급공사에서 요구하는 요구치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계사에서 제공하는 도면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직영으로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도면, 사실 허가 도면이라는 게 10장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군에서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광급공사로 진행을 하면 이게 10장 될 게 예를 들면 한 100장 돼서 정말 디테일하게 다 하나하나 기명을 해서 다 증거자료 남기고 그걸 또 감독하시는 분 입장에서 다 현장에서 체크를 하고. 왜냐면 결국에
그 허가를 또 이제 군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에 대한 어떤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명확한 근거 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다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에 페이퍼로 얘기를 할 수밖에 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도면을 펼치고 현장 소장님과 이제 현장을 살펴보면 이제 현장 상황과 안 맞는 내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안 맞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현장 상황에 맞춰서 일단 진행을 하는 게 가장 그 기본이 돼야 되는. 유도리 있게 조금 그쵸. 뭔가 수정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뭐 저희가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이제 설계사무소에 정식으로 문의를 해서 현장에 설계사무소 담당 직원이 와서 그 부분을 이제 3자가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군에서 공사 감독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공사 착공 전에 프리콘이라고 해서 프리콘. 네, 공사 시작 전에 사전 미팅하는 과정을 설계자를 데려다 놓고 미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사람들이 도면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현장을 보고 궁금했던 부분들을 설계자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자리들을 좀 마련했었고요. 그래서 좀 간극들을 좀 많이 줄이려는 노력들을 했었죠. 그럼 관급공사를 관리 감독을 하시던 분 입장에서 지금 단독주택을 짓는 이런 문화를 보면 되게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없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저희 CEO와 CTO 두 분이 공동 창업을 했고 제가 후에 조인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아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 특히 이런 민간 공사에서 건축의 전문가가 아닌 건축주분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도움을 좀 줄 수 있고 제대로 된 설계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거에 공감을 해서 또 이제 그래서 저희 온라인 합류를 하시게 하게 됐고요. 되셨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관리 감독을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 이제 예비 건축주분들이 직영공사를 하면 허가도면 그렇게 몇 장 안 되는 것 같고 시공하는 게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시공을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한번 조언 잠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건 정확한 설계가 우선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현장을 설계자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현장 상황에 맞춰서 정확한 설계 도면이 나오고 그 설계 도면 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분명히 직영공사를 하시거나 혹은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하시더라도 평면도에서 봤던 것과 인면도에서 봤던 것들 혹은 다른 도면, 전기 설비 도면에서 봤던 것들이 서로 미스매칭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건축사분들과 설계를 진행하실 때도 건축주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문의하고 궁금해하면 설계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더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챙기시는 것들을 한 번씩 진행을 해주신다면 시공할 때도 사실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현장에 오셔서 시공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시공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시고 문의를 하시면 시공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더 꼼꼼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챙기시는 어떤 경험 혹은 준비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시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건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을 조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또 현업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보셨잖아요. 일본의 시공 문화와 한국에 와서 본 문화랑 봤을 때 한국이 이런 거는 일본보다 더 나은 것 같다. 근데 또 이런 부분은 일본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번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새벽차를 타고 바다로